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2023년도 4회차입니다. 6월달에 시행한 회차이고요. 불이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관리 2급을 지금 이제 3회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3회차도 창행일자가 2024년도 12월 21일, 4회차도 창행일자는 2024년도 12월 21일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부터 업로드되는 회의관리 2급으로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작성 기준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의견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작성 기준이에요. 작성 기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유사한 계정 과목은 통합 처리,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구분계산 원칙, 그 다음에 총액주의 등등 이렇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금액이 큰 순서대로 보여야 한다. 금액이 큰 순서예요? 아니죠. 뭐예요? 현금화가 빠른 순이라고 되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올바른 사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동일거래처의 채권과 채무잔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한 순액을 보여줘야 한다. 순액주의예요? 아니죠. 뭐예요? 총액을 표시하는 거죠. 총액주의의 원칙이죠. 여기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본거래에 의한 잉여금과 영업활동에 의한 잉여금은 구분하여야 한다. 자본거래에 의한 잉여금은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을 뜻하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의한 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계산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계산 원칙에서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기준계상한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으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가지급금, 가수금, 유동자산, 부채를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임시계정 과목이라서 이제 여기에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금지예요? 반영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12월 말자에 다 상계 처리하고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반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3번에 영수가 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 1번. 현금, 예금, 매출, 채권, 토지, 비품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2번. 부채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채무다. 그렇죠.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부채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자본이란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자산, 즉 순자산이다. 2번에 대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말이 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뭐냐면은 소유주인 주주는 자본인 건 맞는데 채권자들의 자산은 이거는 순재산이 이거는 이거는 뭐라 좀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자산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에 대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이다.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복식부기란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파악하여 재산이 변화한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파악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래에서 분계로 넘어가는 이쯤이에요. 그냥 분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나 수익 비용의 발생을 일정한 작성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분리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데 이를 복식부기 원리란다. 그러니까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복식부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거래의 판례요소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자산의 감소는 차변, 자산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는 부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 2번. 부채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한 거죠. 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자본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자본도 똑같이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틀렸고요. 4번.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기록을 했고 분계도 했어요. 분계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 이제 원장에다가 전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옮겨 적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미 이거죠. 기록, 요약. 그래서 분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나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아니에요. 2번입니다. 거래를 기록하는 부분은.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3일에 현금 관련 거래들을 분계한 것이다. 다음 분계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3회차 문제랑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자, 봅시다. 1번. 종업원 급여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예요? 급여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 판례소상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현금으로 준 거니까 대변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계가 반대로 돼 있더라. 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 대가 2만원은 다음에 받기로 했다. 원래 5월달 문제 즉 3회차 문제는 여기에 미수금이라고 적어놔서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즉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영업활동 사용 목적으로 컴퓨터를 7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영업활동은 유형자산이긴 한데 세분화시키려면은 비품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달에 추가적인 자금 사용을 대비하여 은행에서 현금 2만원을 차입하였다. 현금 받았고
은행에 돈을 빌려받았죠. 대출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다음 자료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기중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1월달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재산법, 그 다음에 자본등식, 그 다음에 손익법,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본등식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이렇게 되고,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300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300원 나오려면은 비용은 얼마 나와야 돼요? 그렇죠. 400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전기말하고 단기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말은요, 자본 등식에 의해서, 자, 여기에, 기초죠. 전기말 기초. 기초 자산에서, 자산 얼마인지 몰라요. 전기말. 근데, 부채와 자본은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러니까 부채는 얼마냐면은 200원. 기초 자본은 얼마냐면은 6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하면 얼마예요? 600원에서 200원 더해주면 얼마? 800원이 되죠. 그래서 전기만은 8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은 얼마인지 이제 알았어요. 얼마인지 알았어요. 6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300원이에요. 우리는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기말 자본 얼마냐면은 300원 나오려면은 역으로 해서 얼마예요? 그렇죠. 9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9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디귿의 답은 이제 900원 나왔으므로 정확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니은은 얼마예요? 니은은 기말 자산이 얼마예요? 1200원. 기말 부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말 자본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900원이에요. 그래서 부채는 얼마예요? 그렇죠.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300원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2021년도 12월 말 현재 주식회사 3일에 현금 및 금융 상품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021년도 말 현재 주식회사 3일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 상품 계정으로 기재해야 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24년도 문제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똑같네요. 단기 금융 상품은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시제액은 20만원, 즉 현금이죠. 자기야 수표는 얼마예요? 50만원. 현금이죠. 당좌예금 뭐예요? 현금성 자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예요? 2021년 말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증서와 정기예금 봤을 때 날짜가 몇 년도예요? 2022년도이고 월은 몇 월이에요? 4월달이죠. 4월달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돼요? 안 돼요? 현금성 자산이 안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현금성 자산이 안 되는 대신
양도성 예금 증서와 정기 예금은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게 맞지만 기간상 봤을 때는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은 27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예요? 170만 원이 되고요. 단기 금융상품은 얼마? 27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7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계정 분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산의 계정 분류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단기 매매증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이다. 그렇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를 만기일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2촌의 사채입니다. 채무증권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금전대차 계약을 맺고 신용산에 빌려준 금액. 이거는 뭐예요? 대여금이죠. 대여금이죠. 장기인지 단기인지까지는 안 적혀있지만 대여금에 대한 부분이고, 본래 매도가는 증권은 지분증권도 해당이 되면서도 채무증권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대여금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매출채권. 회사의 제품을 주된 거래처에 인도하고 수령한 어음. 어음은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 해당한 어음은 받으러 어음을 뜻하고요. 매출 채권은 뭐하고 합친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어음의 합침 용어가 매출 채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건물. 답이 1번인데요. 자, 볼까요? 재고자산은요, 목적이 뭐예요? 판매 목적이에요. 근데 영업 목적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또는 무형자산. 근데 반대로 투자활동은 뭐예요? 투자활동은 그렇죠. 투자 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그 다음 2번. 위탁 판매의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말재고에 포함이죠. 그래서 이건 재고자산이 맞아요? 틀려요? 재고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인 상품. 이거 재고예요? 재고 아니에요? 재고가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다. 그 다음 4번.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 결정을 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중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상품.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역시 재고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기말재고에 포함이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상품 입출고 내역과 재고조사 결과이다. 재고자산의 흐름을 선출법으로 가정했을 때 1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평균법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 이동 평균법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자, 선출법이에요. 선출법은요. 이게 출고하는 순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출법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선출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에 해당하는 월초 재고가 1번이고 1월 17일에 매입 20개가 2번이고 그 다음 매출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이 3번 이 순으로 이제 출고가 돼요. 이게 선출법이고 호의선출법은 반대로 1월 25일께 1번이고 1월 17일께 2번이고 1월 1일께 3번 이 순으로 출고가 돼요. 그래서 선출법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식이고 호의선출법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식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해보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월 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1월 20일에 이제 17개를 출고합니다. 그럼 출고하면은 당연히 1월 1일 거부터 먼저 내보내는 방식으로 치야 되죠. 그래서 5개 내보내고 그 다음에 1월 17일에 몇 개 내보내면 돼요? 15개를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15개 내보냈으니 몇 개 남아요? 5개가 남는 거죠. 남고 그 다음에 매입 5개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7일에 5개에서 곱하기 600원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월 25일에 5개에서 800원만큼의 기말 재고액이 남게 돼요. 자 그럼 얼마예요? 3,000원. 그래서 얼마예요? 58에 40,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말 기말 재고액을 했을 때는 58에 40.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잘못됐네. 15개가 12개죠. 네, 12개. 죄송합니다. 12개예요. 그럼 몇 개 남아요? 8개가 남죠. 그럼 얼마냐면은 8개가 남으니까 4,800원이 돼. 그래서 얼마예요? 8,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0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